안녕하세요. 최근에 돈터치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에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떻게,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효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방송에 모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또 방송에 저희 또 출연해 주시기 위해서 귀국을 하셔가지고 또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일이 좀 계속 많으셨나요? 아니면 요즘에 좀 침체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는 그야말로 역전의 한 해였는데요. 사실 뭐 잘 아시잖아요. 저금리의 양적 완화에서 고금리의 양적 긴축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전의 한 해이기도 했는데, 미국 전체의 평균 자료를 우리가 참고는 하나 지역 시장 사이클에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감으로써 수요, 특히 유효 수요가 많이 축소가 된 건 사실인데요. 공급 자체가 워낙에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의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강보합세, 어느 지역은 약보합세, 어느 지역은 실질적으로 가격 충격이 오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구 유입이 워낙에 많고 공급이 적은 또 그런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평균 데일라를 기준으로 미국의 현재 그 마켓의 판매 지수라든지 그리고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그 공급량 부분도 지역마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인구의 흐름에 의한 유효 수요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의 폭이 각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로만 봐도 사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르고 경기도가 또 다르고 수도권이 또 다르고 네.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들이. 네. 근데 미국은 뭐 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법도 다르다 보니까 네. 진짜 분위기가 다 다르긴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조지아주는 어떤가요? 조지아주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대표님께서. 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인구 유입이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다가 코로나 이후 급속하게 인구의 유입이 많은 주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 협회 NAR에서 발표하기를 2023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넘버원 시리가 애틀란타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렌스 윤 수석 경제학자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에 뜨는 10개 도시가 대부분이 선벨트 지역에서 남동부, 그다음에 중부, 남중부 그쪽 지역을 손꼽았는데 대부분 남동부 지역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미국 부동산의 시장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광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 유입되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또 유출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변동폭은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가격이 네.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요. 네. 네, 물론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서도요, 똑같은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어느 지역은 가격이 또 내림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많이 오른 게 있고 어느 지역은 팽팽하게 유지되는 게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소폭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네.
대부분 아파트를 떠올리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아마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아파트를 바로 떠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주택에 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막연한데 처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유형의 부동산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의 부동산 자체의 개념이 사실은 한국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또는 연립주택이냐, 뭐 이런 쪽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유형별로 봤었을 때는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토지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크게 큰 맥락으로 나뉘어요. 자, 그럼 거기에서 거주용 부동산 안에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콘도, 그다음 코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뭐 두플렉스, 쓰리플렉스, 포플렉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서는 그 아파트의 개념이 한국과는 틀려요. 미국에서는 아파트는 임대용 아파트밖에는 없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아파트처럼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콘도 정도를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아파트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단독 주택은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타운하우스는 이렇게 연립주택처럼 붙어 있는 건데요. 제가 사진을 좀 몇 가지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네. 보면서 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게 전형적인 2층 네. 주택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2층 주택 이게 가장 많은 형태의 주택인가 보죠?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트래디셔널 투 스토리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게 전형적인 그 2층짜리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층으로 또 된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렌치 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방금 네. 말씀해주신 렌치하우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렇게 지금 이거 되어 어떤 있고요. 차이인 거죠? 이거는 집의 구조가 좀 이렇게 기역자? 네, 이거는 이제 기역자로 네. 보이는데 보통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 1층이냐 아니면 네. 2층이냐 따라 가지고요. 렌치하우스냐 아니면 트래디셔널 투 스토리냐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죠. 네. 네. 종류가 굉장히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 스플릿 포이어 스타일, 네, 이렇게, 네. 이런 스타일이 있다고 또 하는데, 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플릿 차이점이 포이어는 어떤 게 차이점인 거죠? 네. 트래디셔널하고 스플릿 포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은요. 네, 여기는 그냥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된 구조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요. 네, 자, 스플릿 포이어 자체는 우리가 들어가는 현관문을 포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포이어가 좀 위에 있어요. 그죠? 계단을 타고 가서 네. 그 문을 열면은 완전히 1층으로 올라가야지 2층이 되는데 반만 올라가면 2층이고 반 내려가면 1층. 그래서 그 포이어 자체가 여기 보면은 딱 문이 중간에 딱 있죠. 네. 1층과 2층에. 네. 그래서 이거를 스플릿 됐다. 포이어 자체가 스플릿 됐다. 그래서 스플릿 포이어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좀 그 약간 오래된 네. 오래된 가옥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럼 사람들은 주로 2층에서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주로 2층에 그 거실, 부엌, 그다음에 메인 베드룸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은 차고로 쓰고 있고요. 네. 다른 한쪽 면은 이제 방이나 작은 거실 정도로 사용하고 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미국 주택들이 확실히 주택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냥 사진만 봐도 뭔가 평수가 되게 커 보이는. 네. 또 마음에 드는 부동산까지 골랐어요. 네. 저희 방송을 보는 투자자분들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마음을 먹었는데 네. 그렇다면 실전 투자를 마음 먹고 부동산을 취득해야겠다라는 네.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진행 절차가 좀 어떻게 되나요? 한국하고 네. 좀 다른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의를 먼저 선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부동산 중개사 선임. 네. 그게 첫 번째군요. 네.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나의 에셋을 보여주는 잔고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그런 경우는 이제 현찰로 구입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융자 승인서를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매물을 선정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퍼를 넣는 과정이 있어요. 그 오퍼를 넣고 그 오퍼가 수락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계약금을 송금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내국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송금의 관계인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계약금이 송금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홈 인스펙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택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 검사는요. 계약서에 명시된 실사 기간 안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견됐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매도자하고 합의하는 그 과정 역시 정해진 실사 기간 안에 완료가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조건부로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조건부에 대한 합의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최종 융자 승인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직감정 자체가 판매가하고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클로징 단계로 넘어가는데 클로징 단계 전에 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잔금을 또 송금을 하셔야 되는 또 송금의 과정이 또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차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차후 어떤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미국에 거주용으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각 주별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주에서는 단지 이것이 일방 계약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조건부 계약이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이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실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실사를 전문가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맡기는 게 무조건 다 의무화돼 있나요? 의무화는 아닙니다. 의무화는 아닌데 일단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그 매수자의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힘들게 모르는 거를 알아가면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굳이 또 그 부동산 전문인을 또 선임을 안 할 또 이유는 또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과는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네. 매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왜 우리는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가끔씩 막 직접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개 수수료를 매도자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매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은 매수자가 선택을 해서 의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네요. 매도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집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판매 수수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가격 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셀러, 그러니까는 매도자를 대신하는 그 전문인이죠. 부동산 전문인. 보통 우리가 셀러스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측정된 수수료가 정해지고요. 그 수수료는 가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매도인의 부동산 회사에서 매수인의 부동산 회사에다가 그 수수료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혹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네. 중개 수수료를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개사를 선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수료는 매도인이.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국내 부동산 시장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국내 부동산 집 좋은 집 구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 미국은 이게 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광활해요. 차로 운전해가지고 뭐 7시간을 가야지 되는 엄청난 이제 그러한
가까운 거리인데도 이제 그 정도의 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동산 자체가 지극히 지역적인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성을 굉장히 타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한국처럼 어떤 발품을 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이 생각하는 그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가도 굉장히 그 한계가 있는 그런 거리인데다가 집을 어디서나 전화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참 많아요. 리얼터.com, 레드핀.com, 뭐 진로브.com 이런 데서 쉽게 그 손님들이 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쇼핑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G마켓에서 네. 필요한 거 해서 거기서 선택하듯이 똑같습니다. 어떤 테리토리가 있고 가격선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발췌를 하고 거기에서 몇 군데를 내가 가서 보고 싶다 그 정도지 데이터에 나와 있고 또 요즘에는 뭐 3D 영상이라든지 또 사진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발품을 팔아가지고 하기에는 좀 시대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굳이 발품을 팔아서 좋은 매물을 찾는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중개사를 만나서 그분들한테 잘 설명받고 잘 추천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개사를 또 선임하고 잔액증명서를 또 확인하고 혹은 융자 그리고 매물 검색 혹은 실사 이런 것들 이런 작업들을 다 거쳐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 직접 가야 되는 절차들이 있나요? 미국에 와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죠. 임장을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거의 70% 이상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진행되는 작업들도 전부 다 중개사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네, 일들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실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 문제 해결도 약간 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나요? 직접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달라서요. 미국은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홈 인스펙터 그리고 직 감정사도 이제 투입이 될 거고요.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융자 은행 담당자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로징 변호사가 또 참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참여자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각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다 관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떠한 충고가 또 들어가야 되고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조지아주에서 어쨌든 대표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조지아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조지아주에 투자를 결심한 한국인들이 있다면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건물로 투자를 좀 시작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네.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각 유형별로 등급이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유형으로는요. 거주용 부동산입니다. 네, 그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등급상으로 봤었을 때도요. 위험, 리스크죠. 그다음에 수익 이런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1년도에 각광을 받은 상업용 부동산에 속해 있는 셀프 스토리지. 예. 저장 창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곳이 코로나 이후로 급부상한 그러한 부동산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주형 부동산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조금은 낯설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기회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로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시작했던 그 돈터치 방송은 막을 내리고요. 여러분께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돈터치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